접시꽃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즘 접시꽃들이 이렇게 한창이에요. 아주 그냥 많이 폈죠. 제가 이 접시꽃을 파종부터 키웠는데 파종에서 이렇게 올해 꽃이 안 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할게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혼합 씨앗을 파종했거든요. 접시꽃들이 이렇게 핑크나 빨간 계열도 있지만 요즘 연한 파스텔톤 색깔을 가진 접시꽃들도 많아요. 그래서 살구색도 있고 연노랑도 있고 정말 여리여리하고 또 미색깔도 있고 정말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색깔이었는데 한 봉지 파종했는데 물론 씨앗이 많이 들어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한 봉지 파종한 것 중에서 색깔이 다 이렇게 핑크나 빨강 이런 계열이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 자체는 굉장히 예뻐요. 겹꽃이어서 제가 겹 접시꽃을 파종했거든요. 꽃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꽃이 얼마나 큰지 한번 제 주먹만 하죠. 네, 이렇게 꽃이 크고요.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홑 접시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홑 접시꽃도 예쁘긴 한데 겹 접시꽃이랑 같이 있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빨강색에 가까운 핑크?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런 핑크색도 있고 핑크색이 조금씩 톤이 조금 달라요. 이쪽에 있는 것도 같아 보이시나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약간 진한 아주 약간 검붉은 그런 빨간색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요것들을 다 꽃봉오리거든요. 앞으로 계속 꽃봉오리들이 필 거예요. 이제 겹 접시꽃들은 접시꽃도 마찬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진짜 아래에서부터 피죠. 이 아래 저 완전 잎 속에서 꽃핀 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펴가지고 점점 펴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서 꽃대가 점점 키가 커집니다. 이렇게 꽃대가 커지면서 끝까지 꽃봉오리가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일찍 피기 시작한 것들은 벌써 아래쪽 꽃들은 이렇게 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 종자가 맺히고요. 이 종자를 따서 번식을 시키시면 쉽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 꽃은 또 다른 느낌이죠. 색깔이 톤이 조금 달라요. 핑크색이긴 한데 좀 세련됐어요. 약간 그 어버이날 만드는 한지로 만드는 카네이션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이런 꽃봉오리도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올해 2월에 파종했는데 올해 이렇게 꽃이 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작은 모종 보이세요? 이건 아직도 모종이라고 불러야 할 것처럼 굉장히 작은데요. 이것도 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 같은 겹 접시꽃이에요. 같은 날짜에 심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아직도 모종 상태에서 못 벗어났어요. 정말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바로 흙 때문이거든요.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접시꽃이 심겨진 이 장소는요. 저희가 수년 동안 퇴비간으로 쓰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올 초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쪽을 퇴비간으로 쓰다가 여기를 정비해서 이쪽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꽃밭으로 만들고 그 다음 퇴비간을 다른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퇴비간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흔히 말하는 퇴비, 유기질 퇴비, 그러니까 똥퇴비 그거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퇴비가 원래 잘 썩은 퇴비는 그렇게 그 질소 성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속 흙처럼 산속에 낙엽들이 다 썩어가지고 만드는 그 부엽토 있죠. 푹신푹신하면서도 물도 잘 빠지고 그런 산속 흙, 까만 흙, 그런 푸실푸실한 흙,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이 싹 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쪽 흙이 거의 산속이랑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올해 이게 접시꽃은 당해에 꽃이 피는 식물이 아니에요. 2년생이기 때문에 봄에 파종을 했더라도 그 해에는 영양생장만 한다고 하거든요. 잎, 줄기, 잎 이런 거 크는 게 영양생장이고 꽃이 피는 게 생식생장이라고 하는데 영양생장만 해요. 당해에는. 그래서 아주 무성하게 잎이 크고 이듬해에 이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워낙에 뭐 여러 가지 식물에 사는 조건에 맞는 흙이다 보니까 흙이 너무 좋아서 그럴 1년 안에 그 모든 성장을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상장도 하고 생식생장도 해서 이렇게 꽃대가 쭉쭉쭉 올라와서 이렇게 꽃도 아주 많이 피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이 접시꽃은 파종을 적어도 가을에는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파종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꽃이 지고 나서 이 바로 씨가 익으면, 씨가 이제 노랗게 익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마르기 시작, 줄기가 마르고 꽃이 다 지면서 줄기가 마르고 씨앗이 익으면 바로 파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마디로 여름에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파종할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접시꽃을 한번 심어두면 자연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자연 발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미 많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처음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심었는데 꽃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봄 파종을 생각하시니까 미처 가을에 생각을 못 하시고 파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접시꽃은 미리 생각을 하셔서 이제 여름에 다 꽃이 지고 종자가 맺히면 그 종자를 좀 얻어다가 한번 파종을 해보세요. 그냥 파종을 해 놓으시면 발화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화도 잘 되고 잘 크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시면 이듬해 아주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년생이긴 해요. 접시꽃이 다년생이긴 하지만 한 자리에서 계속 다른 식물들처럼 오래가는 다년생은 아니에요. 이게 수명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발화가 돼서 다시 올라오고 자연 발화가 돼서 다시 올라오고 해서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는 않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너무 많이 다 뽑아버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씨 떨어져 가지고 새순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많이 주변에 많이 난 것들 뽑아 버리시는데, 그래도 이게 개체수가 남아서 유지가 될 정도는 남겨두시고 뽑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돼요. 어느 순간 이제 개체수가 확 줄면서 접시꽃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항상 여분을 남겨두시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당해에 꽃을 피우는 방법을 요약을 하자면요. 일단 이른봄 1월이나 2월이나 실내에서 파종을 하셔가지고 실내에서 키우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일찍 서리가 지나가면 바로 땅에다가 이식을 하시고요. 그 땅은 기본 조건이 흙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 혹시 척박하면 좀 퇴비를 좀 주시고요. 물이 안 빠지는 땅이면 곤란하니까 물이 잘 빠지는 토양에다가 심으시고요. 그리고 모종을 만드실 때 이 접시꽃은 이게 직근성이거든요. 그 잔뿌리가 많지 않고 뿌리가 곧게 길게 뻗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종을 여러 포트에다가 한꺼번에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포트에 하나씩 이렇게 바로바로 뽑을 수 있게 뿌리가 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심으시면 이렇게 당해에 바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겹 접시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홑 접시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홑 접시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오래된, 정말 옛날부터, 토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접시꽃 같은 경우는 좀 더 수명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계속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보험 삼아 이렇게 자연 발화된 것들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접시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